LA 지역의 한 시내버스에 무장괴한이 탑승해 인질극을 벌이다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LA시의 치안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 폭탄 폭발이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전역에서 리콜된 델리 육류 제품을 섭취한 뒤 리스테리아 감염으로 10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리콜된 제품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제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전동 스쿠터로 60대 한인 남성을 숨지게 한 뺑소니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역대급 초박빙 대선이 될 거라는 전망 속에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는 모두 경합주를 찾아 경제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관세 정책을, 또 해리스는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불과 나흘 만에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또 방문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경제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이 WTO에 들어온 뒤 노스캐롤라이나는 가구 산업의 60%를 포함해 3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자신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 가구 수입을 25%나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부흥을 고리로 표심을 자극한 겁니다. North Carolina, you're welcome. Get out and vote for Trump. That's all I ask. 또 자신에 대한 이란의 암살 위협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만약 자신을 공격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러스트벨트의 핵심 펜실베이니아를 찾았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하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낮아졌고 실업률도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은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practical thing we can do right now is to cut taxes for middle-class families and individuals. 동시에 트럼프의 정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He has no intention to grow our middle class. He's only interested in making life better for himself. 해리스는 MS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을 좀 더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연일 경합주만을 찾아 경제 이슈를 부각하는 건 이곳에서의 미세한 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LA에서 한밤중 시내버스에 올라탄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납치된 채 도심을 돌아다니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멈췄지만 이 과정에서 승객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극도로 악화되는 치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버스 뒤론 수십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시내버스가 무장 괴한에게 납치된 실제 상황입니다. 어젯밤 LA 시내를 운행하던 메트로버스에 총기로 무장한 괴한이 올라타 승객 한 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인질극은 경찰이 버스 타이어를 찢고 내부로 진입하면서 가까스로 진압됐습니다. 당시 버스 안엔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여러 발의 총을 맞은 승객 1명은 결국 심각한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The bus driver is unharmed. The second passenger that was found on the bus who had self-barricaded in the back of the bus, they were shaken but unharmed. The third passenger on the bus expired from
complications from the gunshot wounds, and then the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경찰 조사 결과 버스를 납치한 용의자는 50대 남성 라몬트 캠벨로 버스에 올라탄 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승객 한 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납치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는 메트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치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has no place in Los Angeles, and the individual who was arrested must be held fully accountable. Every Angelino has the right to go about their lives safely, especially on ou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ere is a weapon detection system that we are piloting now, and we'll be examining ways, if this is successful, to expand this.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절도 사건과 총격 사건에 LA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범죄 다발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한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밤에 이렇게 다녀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도 밤 8시 넘어서는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런 정도로 많이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LA에서는 경찰관이 정원보다 1,200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경찰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도 자기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다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가장 최선은 예방입니다.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그 치안이 불안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LA시가 공개한 범죄 통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그와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정부의 치안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심각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8시 48분쯤 산타마리아 법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인 미수와 폭발물 소지 등의 혐의로 20살 나다니엘 맥과이어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향해 사제 폭탄이 든 가방을 던지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detained outside the courthouse as he tried to enter his red car that was parked in the southeast parking lot. McGuire was alone when he was apprehended and was wearing body armor underneath his jacket. Responders established a perimeter of approximately 5 blocks around the court compound and evacuated the courthouse, surrounding homes, businesses, and a school. 현재 폭발로 인해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고 폭발 원인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 리콜된 가공육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0번째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7월 리콜된 보어스 헤드사의 델리 육류 제품을 섭취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환자 1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으로 인해 미 전역 19개 주에서 59명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보어스 헤드사는 모든 제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오염된 제품이 생산된 공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USDA 검사 표시와 판매의 기한인 2024년 10월까지인 리콜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제품을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리스테리아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최대 10주가 걸릴 수 있다며 실제 감염 사례와 사망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률이 급증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된 주택 재융자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20% 증가한 가운데 전체 주택 거래의 56%를 차지하면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내내 꾸준히 하락한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지난 19일 기준 6.09%까지 떨어지며 일반 대출과 정부 대출 모두 재융자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다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 재융자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재융자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도에서 60대 한인 남성을 전동 스쿠터로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9월 초 전동 스쿠터로 65세 한인 남성 도니 김 씨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최대 $50,000의 포상금을 걸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제임스엠 우드길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인도에서 질주하던 한 여성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김 씨를 치고 도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즉시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이틀 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s West Traffic Division detectives are asking for the public's help in identifying the suspect in a fatal hit-and-run collision involving a scooter and a pedestrian. A reward of up to $50,000 is available to community members that provide information leading to the offender's identification, apprehension and conviction or resolution through a civil compromise. 한편 경찰은 CCTV에 담긴 용의자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으며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호세에서 태권도 강사로 일하며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남성에게 도장 재운영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테마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37세 앤드류 서 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16세 미만의 10대 소녀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 씨의 중범죄 혐의는 기각됐으며 서 씨는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으며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도장 재운영에 관해서는 도장에 성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지도 학생과 부모에게는 자신이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 씨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시 피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서 씨에게 단순 학대를 당했지만 점점 부적절하게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건물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공간 재건축을 담당할 설계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쯤 최종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재건축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설계 작업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인허가까지 해서 26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29년 말 정도로 저희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은 한국정부기금 운영 예산이 사용되며 인근 주차장 부지까지 활용해 설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총영사관이 지난 2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은 공간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꼽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해안가에서 4일 만에 주택 3채가 잇따라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원 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아우터뱅크스 로단스 해안가에 위치한 빈 주택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붕괴됐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와 물속에 파편과 잔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로단스와 웨이브스 그리고 살보 해변가까지 2마일에 달하는 구간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로단스를 포함한 인근 70마일 구간의 해안가를 지날 때는 나무 파편이나 튀어나온 못 등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보호화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붕괴된 집주인은 청소업체를 고용해 주택 잔해들을 치우고 있지만 높은 조수와 주변 환경들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저녁 로단스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 2채가 몇 시간 간격으로 붕괴된 바 있습니다. 한편 로단스 해안가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식이 심화되면서 주택 10여 채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를 노린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반격에 나섰는데 지상전도 임박한 모습입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든 미사일이 마을 곳곳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 무기 저장고 등 28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루에만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الساعة من ساعات الصباح الأولى سقط 51 شهيد و223 جريح. 사흘 동안 레바논에서 숨진 사람만 모두 6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헤즈볼라 반격도 거셌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텔아비브를 향한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부 지역 작전 활동을 위해 2개 예비군 여단을 소집한 이스라엘은 전쟁의 새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상군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נכנסים פנימה, משמידים שם את האויב, הולכים חד להשמיד תשתיות. אלה הדברים שיאפשרו 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חר כך בביטחון. 네타냐후 총리 역시 북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군사 작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합의가 이뤄질 기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최재형 목사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최 목사가 선물을 준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게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뒤 최 목사가 행사 참여를 다시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의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한국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됩니다. 올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택시처럼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흰색 자동차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야 할 때가 되자 핸들은 알아서 돌아갑니다. 신호가 빨간불이 되자 차는 스스로 멈추고 차로도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을 위해 감속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야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행됩니다.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구역 내에서 이용객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를 부르듯이 카카오티를 이용해 호출하면 됩니다. 시험 운전자가 동승하는데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됩니다. 돌발 상황 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 제동력. 자율운행 택시는 총 3대가 운행되는데 택시비는 연말까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운행 택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현동,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향후 승객과 택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유료화에 따른 요금 수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알리가 한국산 상품을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주목됩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한국 상품 전용관입니다. 배너를 누르자 식품과 화장품 등 한국 배송이라는 설명이 붙은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한국 상품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한국 상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역직구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일본 4개 국가에 대한 판로가 열립니다. In the future, we will add more and more countries and regions and more platforms under Alibaba ecosystem to help the local sellers to go globally. 알리 측은 입점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5년간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우체국과 협력해 판매자 배송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채널이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적인 부분도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도 했고. 알리가 본격적으로 역직구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량 플랫폼 기업의 견제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판매업체들을 대거 흡수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품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알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국산 브랜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육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걸로 해석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선언한 데 이어 실무적인 주문까지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 발생을 이유로 핵 교리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 보유국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 모두 공격자로 간주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 드론 등으로 러시아 국경 안에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는 상황이 신뢰할 만한 정보로 감지된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 AR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메타가 현지 시간 25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건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입니다. 검은색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고 문자 메시지, 화상통화,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증강현실, AR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아직 시제품인 탓에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은 태국 국왕 승인까지 받았고요. 관보 개제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 태국이 처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기존의 남녀나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의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어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속과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핀란드의 한 동물원이 막대한 유지 비용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예정보다 8년 일찍 중국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의 아타리 동물원은 사육 중인 판다 루미와 피리를 오는 11월 중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루미와 피리는 중국의 판다 외교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핀란드로 왔습니다. 대여 기간은 15년이었지만 유지 비용 상승으로 조기 반환을 결정한 건데요. 동물원 측은 판다 사육 시설에만 800만 유로, 우리 돈 약 12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요. 중국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포함해 연간 150만 유로, 약 22억 원 상당의 유지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장 주차 자리 만든 기준은 차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무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할 사안도 아닌 게 주차장에선 차가 먼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사소한 문제로 종종 다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실까요? 주차장 안을 돌던 차 한 대, 마침 자리가 하나 나는가 싶죠.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여성 한 명, 재빨리 뛰어가 자리를 선점합니다. 경적을 울려도 굴쩍 앉는 여성, 여기 올 차가 있다며 계속 버티는데요. 주차하려는 운전자와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여성의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지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꿈쩍 안 할 것 같던 여성 결국 물러나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차 대는 주차장이니 사람보단 차가 먼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배려와 양보가 아쉬웠던 건데 그렇다고 기분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 4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한 장애를 가진 이웃이 쓴 겁니다. 심각한 주차난에도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줘 고맙다는 말을 전한 건데요. 당연한 배려에 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모습이 우리 마음까지 다 따뜻하게 하네요. 지난 7월 서울의 한 주택가, 한밤중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 보이시죠? 영상을 흐릿하게 처리한 이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겠죠.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황에서도 남성은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 경찰에 검거되긴 했는데 술을 마시지도 마약을 투약한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경찰 공연 음란죄만으로 남성을 입건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은 죄만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민 불안은 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유기됐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건물 계단 아래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버리고 갔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종이 상자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고양이들을 담아놨던 겁니다. 서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바짝 달라붙은 고양이들이 참 안쓰러운데요. 누리꾼들은 엄마 잃은 고양이들과 자식 잃은 엄마 고양이 생각하니 안타깝다며 경찰에 신고해 고양이 유기범 꼭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바투미는 흑해의 진주로 불리는 유명 휴양지인데요. 최근 이곳으로 여행을 떠난 러시아 관광객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남성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불꽃이 튀고요. 이내 무리 중 한 명이 힘없이 풀썩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데요. 일행들은 즉시 구조를 요청했고요. 벼락을 맞고 잠시 기절했던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일행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기적이란 게 이런 건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중국의 한 식당에 앉은 남성 손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설마 했는데 담배가 맞습니다. 이를 본 직원이 금형 표지판을 가리키며 담배를 꺼달라 요구하는데요. 옆에 있던 손님들까지 한마디를 거들자 벌떡 일어나는 이 남성. 불같이 화를 내며 그릇을 집어 던집니다. 사람이 맞기라도 했으면 어쩌나 싶은데요. 이후로도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멈추지 않는 남성을 피해 결국 손님들은 자리를 떠났고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남성은 난동을 멈췄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떠한 이유든 폭력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남성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스촨성 루저우시의 한 도로. 세상에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대형 트럭이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은커녕 충돌한 승용차를 뒤에서 밀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요. 빗물로 미끄러워진 도로에 승용차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납니다. 아찔한 주행은 1km 정도 이어졌고요. 결국 승용차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는데요.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